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영상에서 얘기했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 이것저것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는 생명보험에 대한 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 심지어는 이 크립토커런시, 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하나 다뤄볼까 하고요. 물론 제가 코인까지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명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생명보험이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아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또는 적어도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사후의 상황을 다루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보험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 보험하는 사람들이 들어달라고 해서 하나 들었다가 이게 뭐야 하고는 몇 년 뒤에 깨고, 그랬더니 내가 낸 돈보다도 훨씬 덜 받더라는 식의 경험담이 전달되고,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걸 텐데요. 오늘 영상의 요지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평가하는 생명보험의 가치, 특히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일정 수준의 자산을 할당해서 투자 상품의 하나로 가져갈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요, 보험의 가치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가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라는 면에서 한번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 가치라는 건 보험으로서 너무 명백하니까요.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은요, 먼저 스케줄, 지금 보이는 스케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그림인데요. 너무 사실 좀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최근에 진행한 케이스라서 그냥 그 스케줄 사용하면서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괜찮은 스케줄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3년 동안 불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 사망보험금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그런 스케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요 옆에 보이는 게 IRR이라고 하는데, 이건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첫 해에 죽을수록 좋은 거죠. 보면 내가 말하자면 지금 40만 불을 냈는데 실제 사망보험금이 700만 불이 받으면 수익률은 1680%라는 얘기니까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수익률 면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매년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입은요, 내가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수익은 언제나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인 건 맞지만 내가 쓸 수는 없고요. 내 사후에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어떤 한계라면 한계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나이로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을 일궈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부양 가족들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내가 건강한 한 애들 교육이라던가 와이프 지출 많죠. 네, 여러 가지로 지출이 나가는데, 가족들 생활에 대한 물질적인 서포트는 계속해서 내가 건강한 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잘못된다고 하면요, 아찔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또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쌓인 자산이 그만큼 충분히 많은지, 즉 내가 없더라도 내 가족이 지금과 같은 어떤 quality of life 수준의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제 나는 내가 건강한 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금이 가져다주는 이 자산 가치가 실제 나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저는 보험 상품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냐? 이건 나에게 엄청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복리로 아까 보신 것처럼 1600%가 넘는 그런 수입이에요. 또는 그 이후에도요. 매년 평균 수입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물론 제 나이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을 봐도 예를 들어 90세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이 평균 IRR 수익률이 4%, 80세까지만 해도 5%, 87세까지 5%가 넘는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단점은요. 내가 못 씁니다. 이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못 써요. 그러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걸 다 싸가져갈 것도 아니고요. 그 수입은 내 가족에게 가는 거죠. 안 그래도 뭐 다른 상품들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이와 같은 투자 상품이 결국은 내가 다 생전에 뭐 고기 사 먹는데 쓰는 그런 거 아니고요. 가족들에게 남기고 내 레거시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못 쓰는 그런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제약, 한계, 단점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만큼을 투자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상품에 투자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가져다주는 그 투자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내 자산의 전부를 이 생명보험 상품에 넣는 건 아니고요. 일부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금액을 할당해서 보험에 넣어 놓는 것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충분히 괜찮은 옵션으로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보험은 첫째, 수익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것. 즉, 이후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수익률을 보면 85세도 그때까지 거의 40년가량의 기간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이 5%가 넘는 거니까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상사가 도중에 생겼다면 보험으로서의 혜택,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수익률 면에서는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어떤 상품에 비해서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은 이 수익을 내가 아닌 내 가족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수익률 관련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여기 나오는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이 없는 수입입니다. 세금이 없는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120만 불을 투자하면서 이 800만 불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차액만큼이 어떻게 보면 내 투자 수익이잖아요. 이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요. 소득세를 감안했을 때 거의 이 금액 800만 불의 1.5배를 한 것이 다른 어떤 투자 상품, 주식이 됐건 다른 투자 상품, 부동산에서의 수익과 비교했을 때 동등한 수준의 수입이 된다는 거죠. 결국 한 800만 불이 아니라 1200만 불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여기서 더 좋은 결과가 될 텐데요. 증여상속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예전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던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일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쓰게 되면 이 800만 불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이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넘어갈 때 상속세 또한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좋은 거죠. 결국 이 810만 불, 800만 불, 81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하면은요. 상속세도 안 나오고요. 투자소득세도 안 나오는데 뭐 예컨대 상속세를 40%니까 지금 현재 40%고요. 투자소득을 연방주 감안해서 얼추 30%를 감안하면 이 8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투자 상품에 있어서 거의 1900만 불을 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 적어도 투자 상품으로서 이 보험 상품에 대한 평가는 내가 이 수입을 직접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약을 논외로 한다면,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나에게 있어서 제약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와 같은 보험 상품은 일정 자산을 할당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기타 혜택으로서요. 사망보험금 외에 생전에 또한 현금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로 내가 라이프타임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마치 연금처럼 꺼내 쓴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투자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또 내가 이 사망보험금, 내 보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또 부담하지 않고 쓰는 건데요. 뭐 이 내용이 헷갈린다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크게 다쳤을 때라던가 이럴 때 또한 사망보험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보험의 어떤 효용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생명보험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3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좋은 보험사 상품인지를 봐야겠죠. 보험사의 역사가 충분히 긴지 뭐 100년 이상 된 보험사가 좋겠죠. 그리고 그 보험사의 크레딧 레이팅이 충분히 좋은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험을 소개해주는 에이전트가 충분히 실력 있는 좋은 에이전트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관련 지식이 충분한지가 중요할 텐데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저도 전문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본인이 잘 아는 내용일수록 더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내가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을수록 어렵게 얘기하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한다는 게 될 겁니다. 따라서 충분히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와 같이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보험 상품 자체가 충분히 좋은 상품인지를 평가해야겠습니다. 보험 상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이 샘플로 돌아와서 한번 보죠. 120만 불의 불입금을 내고 810만 불의 보험금을 받는 게 이 보험의 어떤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이 스케줄에서는요. 이 120만 불이라고 하는 불입금이 벌어들이는 예상 수익률을 5.7%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상이에요. 이건 5.7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예상 수익률이 얼마냐인 거겠죠. 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불입금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다 받을 만큼 이 보험의 팔러시 밸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 팔러시가 계속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밸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미니멈 리턴이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수익률이 그 이상 얼마가 더 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보험금이 이만큼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예상 수입이라고 하는 5.7%를 평가할 때 이 각각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내 투자금이, 내 불입금이 어떤 상품을 벤치마크로 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예컨대 뭐 S&P 500이라고 하면 이 S&P 500이 과거 내가 투자하는 보험 상품에서 S&P 500을 토대로 이와 같은 수익률 산정 방식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에 따라서 나오는 예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S&P의 30년이면 30년 이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내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의 에버리지 숫자가 만약 이 사망보험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팔러시 밸류를 키워주는 숫자보다 더 높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평가는 했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보험 상품에 있어서 내 투자금이 어느 투자 상품을 벤치마크로 투자되는지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벤치마크 상품이 S&P가 됐건 아니면 다른 ETF 상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나오는 과거 수익률 대비 이 내 보험을 살릴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거나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면 이 보험 상품은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생명보험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정리하면 생명보험은 첫째, 개인차가 있겠으나 투자 상품의 하나로서 고려하기에 충분한 효용이 있는 상품이고요. 따라서 본인 자산의 일부는 생명보험으로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고요. 두 번째로 좋은 상품을 위한 듀 딜리전스, 즉 검토 과정으로서 보험사, 에이전트, 상품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해야 되겠고 특히 상품에 대한 평가는 예상 수익률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캐시플로우를 가능하게 하는 미니멈 수익률과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예상인지에 대해 집중하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드시 생명보험 트러스트와 같이 진행함으로써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입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